당적 공개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살인미수 범죄자들이 당적까지 공개해야 되는 시대입니까? 이른바 헬기 논란이죠. 이게 특혜다 이런 논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질을 잡아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염증 하나만 생겨도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 아니에요. 정책적인 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타당해요. 네. 여기서 건져올릴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 좀 논의하자 나중에. 그러니까 전원을 결정한 의료진들의 네. 판단까지 우리가 고발할 필요까지가 있었을까? 이 대표 피습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인 일련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 가서 건배 때리고 이런 거는 미숙했다. 그 부분을 제외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적절했습니다. 내가 당한 것처럼 네. 이렇게 달라.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이 시간 라이브 하던 중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피습이 있어서 급히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정치권 안팎에서 좀 주목했던 건 이 범인의 당적을 공개하느냐 마느냐였거든요. 민주당 의원들은 당적 공개 필요성을 좀 강조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당적 공표가 위법이다라면서 좀 반박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기도 했어요. 당적 공개 논란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셨어요? 한 주 제부터 동안. 할게요. 네.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 쓸데없는 짓 좀 하지 마세요. 지금 요새는 살인미수 범죄자들이 당적까지 공개해야 되는 시대입니까? 이거 당적 공개해가지고 국민의힘 탓인지 뭐 민주당 탓인지 이렇게까지 이용하려고 하는 건 되게 부적절하다. 그래서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이냐 민주당이었냐 뭐 이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그래가지고 이 일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좀 분석하는데 집중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당적을 밝히려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이 피의자가 국민의힘의 당적을 오랫동안 보유했더라면 아마 국민의힘 전체를 악마화하려고 하는 그런 선거 공학적인 정치 공학적인 생각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전 하원기 부대변인 말씀처럼 이것이 적절해 보이진 않습니다. 당적을 공개하면은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다음 날부터 이게 이 사람 사실 국민의힘이었고 뭐 계획 범죄고 어쩌고 저쩌고 그렇죠. 쓸데없는 얘기들 하면서 서로 또 중리산이 싸우고 이럴 거 아니에요.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재명 대표를 너무 악마화했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메시지를 내는 분도 네.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서로 정치인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쟁으로 좀 이용하려고 하지 말자 이런 말씀. 뭐 가짜 칼이었다, 가짜 피였다, 자작극이었다 이런 음모론들이 계속 양산이 됐었어요. 여야가 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의령을 내리긴 했는데 왜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도 어딘가에서 계속되고 있는 걸까요? 그 유튜브를 통해서 첫 번째로는 이제 상업적 목적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이런 자극적인 이야기, 확인도 되지 않은 음모론들, 뭐 마치 이 뒤에 배우가 누가 있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결국에는 코인 장사하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정말 가짜 뉴스인 거죠. 이것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은 좀 저희가 문명 사회고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좀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글쎄요, 뭐 정말 자신만의 이런 음모론을 말씀하시는 분들 중에 자신만의 그 동굴에 갇혀 계신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넓게 보시고 이런 것을 좀 선동하고 하려고 하진 않으셨으면 좋겠다. 뭐 사회적으로 불신이 강해지고 있고 못 믿을 세상이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꾸 이 주변화돼야 되는 이야기들이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정치권의 문제도 아니고 정치권만의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이 외국에도 이러거든요. 미국에도 이런 데 보면은. 그래서 좀 공동의 선에 대한 사회적 재합의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인데 암울하죠. 이런 전국에서 또 하나 조금 커지고 있는 이슈가 있어요. 이른바 헬기 논란이죠.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재명 대표가 바로 헬기 이송된 데 대해서 이게 뭐 누구의 지시였냐, 뭐 가족의 부탁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이게 특혜다 이런 논쟁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의사단체가 급기야 업무방해로 이 대표와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고발까지 했어요. 이게 좀 어디서부터 꼬인 걸까요? 아니 그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은 지역 의료계의 뭐 활성화라든가 뭐 응급 환자들에 대한 헬기 이송 시스템에 대한 뭐 형평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논의해 볼 수 있어요. 논의해 볼 수 있는데 이게 이재명 대표 사건이랑 딱 링크를 걸어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이게 본질을 잡아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뭐 그런 얘기 의사들 입장에서 할 수 있지만
이재명 대표 본인이 이거 헬기 이송 요청하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음. 이거 보통 그 가족들 중에 환자가 있으면은 있었던 적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 텐데 그때 경황이 없어요. 그 순간순간 그냥 의료진들이라든가 판단을 해서 제일 합리적인 상황이라고 자기가 믿는 선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무슨 특혜까지 나오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적절하지 않고 다만 사태가 좀 진정되고 나서는 제1야당 대표도 응급 상황이 되니까 결국 서울로 찾는 이 현상들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는 있죠. 지역으로 문제.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너무 감정적으로 막 공격하려고 들고 이거는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아니, 오늘 생각이 되게 많이 겹치는. 아니 하원기 부대변인 국민의힘으로 오셔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일단 생각이 그러니까 네. 부산대병원 굉장히 훌륭한 병원이고 응급 외상치료 최상위권 대학 병원이고 여기서 분명히 치료가 가능했을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들의 요청에 의해서 서울로 이송한 점, 또 응급의학과의 교수분들 전문의들이 판단했겠지만 헬기로 이송했다라는 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비판의 소지가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것과 별개로 이것이 뭐 전반적으로 그런 흐름으로 가는 것에는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좋게 보시는 것 같진 않아요. 다들 위장 안에 무슨 염증 하나만 생겨도 난리를 치잖아요. 근데 목에 칼이 들어온 상황 아니에요. 거기에 정책적인 면에서 문제 제기하는 건 타당해요. 네. 타당한 구성이 있어요. 근데 이거랑 연결시켜서 그러지 말고 따로 여기서 건져 올릴 수 있는 함의에 대해서 좀 논의하자 나중에. 그러니까 순서대로 좀 풀자. 네. 미급 상황에서의 판단은 좀 이해하되 이후에 어쨌든 다루고 짚어야 될 우리 정치권의 문제가 또 드러났으니까요. 이 부분은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말씀이었고요. 더 나아가서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네. 그 전원을 결정한 의료진들의 네. 판단까지 우리가 고발할 필요까지가 있었을까? 분명히 헬기 이송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과 그 긴박한 순간에 결정했을 텐데 뭐 여기에 대한 비판이 있을 수는 있어요. 저는 뭐 시민들의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일반 시민이 그랬더라도 그랬을 거냐? 혹은 정말 이걸로 인해서 응급 환자들이 헬기를 못 탔더라면 맞아요. 여기에 대한 비판이 당연히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는데 어쨌든 굳이 고발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정치인들이 얼마나 미웠으면 그럴까 하는 생각은 들긴 해요. 우리 옆집에 있는 사람들 뭐 잘 누군지도 모르고 살지만은 그 사람들이 갑자기 쓰러지거나 하면 이 사람의 정치 성향이 어떤지 당적이 어떤지 이게 의료법에 합치하는 일인지 그 생각 안 하고 일단 119 부르고 뭐 차 도로 다 비켜주고 심지어 맞아. 그때 도로교통법 다 위반하잖아요. 그 신호 그냥 양해해주고 그냥 그 차선 안 지키고 가도록 비켜주고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도 인간이거든요. 네. 이런 상황에서 너무 과도하게 지금 그 윤리적 수위를 들이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좀 반감이 크다는 걸 또 보여주는 것 네. 같고요. 두 분이 오늘 잘 통하시네요. 그냥 이웃이라고 조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미운 마음은 이해를 맞아요. 하는데 네. 예. 그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좀 관련 메시지를 내서 지금 좀 누구와 싸우시는지 모르겠는데 약간 좀 설전 같은 페이스북 글을 올리고 계세요. 보수 노년층 유튜버들을 좀 저격을 하면서 뭐 아니 가족들 뜻에 따라서 이송을 할 수도 있지 뭐 시비 거는 게 좀 유치하다라고 해서 좀 일부 진영에서 비난을 좀 듣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홍준표 시장이 참 스탠스나 이런 거를 좀 예측하기가 어려운 정치인 중에 한 명 아니에요? 그때 정념을 발산하고 난 뒤에 정무적인 그 역량으로 수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그 홍준표 시장 발언을 과거부터 쭉 보면 네. 일관성이 없어요. 이 어떤 기준이 있어서 얘기한다기보다는 그 순간 하고 싶은 말을 질러놓고 그 반응에 따라 수습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좀 뭐 짜증이 났을 것 같아요. 저도 그거 봤거든요. 네. 처음에 그 반응들을. 저도 사실은 이 지연 말단적인 논쟁으로 번져가지고 엉망진창으로 만드는 거에 대해서 짜증이 좀 났거든요. 아마 홍준표 시장도 그랬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뭐 홍준표 시장의 말씀에 옳고 그른 걸 떠나서 네. 저는 태도에 대한 부분인데 굳이 정치인들이 이 어떤 국민하고 싸우거나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메시지나 행동에 따라서 뭐 칭찬받을 때도 있고 비판받을 때도 있는데 그 비판하는 국민들하고 굳이 나서서 막 싸울 필요까지는 없다. 근데 아마 홍준표 시장도 이제 짜증이 났고 예. 여러 가지 감정적으로 좀 올라오다 보니까 좀 대응하시는 것 같은데 좀 불필요한 논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표 피습 이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보인 일련의 대응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분의 생각이 비슷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선? 그 행사 가서 건배 때리고 이런 거는 좀 미숙했다. 그건 악의적으로 제가 뭐 할 건 아니고 좀 미숙한 부분이 있었다. 그 피습 당일.
당일에 네. 신년 뭐 인사회 같은 데 가서 살면서 건배 처음 해봅니다 이러면서 막 그 사진 찍혔잖아요. 그거는 좀 사려 깊지 못했다. 그래도 그런 날에는 그거 좀 자제하고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부분을 제외한 메시지나 이런 것들은 적절했습니다. 되게 뭐 이 거칠게 나오는 사람들 말리고 내가 당했다고 생각하라 그러고 그랬죠. 이런 것들은 평가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민주당 의원들에게 날을 세우던 모습을 많이 이제 중화시키고 좀 중도 민심을 좀 살피는 모습이 좀 보이세요? 그런 것 최고님 보기에. 같아요. 아무래도 네. 이제 법무부 장관일 때랑 좀 많이 달라진 것 같고 물론 법무부 장관일 때도 그러셨더라면 아마 더 좋은 호응이 있었을 텐데 왜냐하면 국무위원이셨으니까 뭐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비대위원장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것들 보면은 어쨌든 야당 의원들에 대한 존중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질문에 있어서 답을 좌도 우도 다 모두에게서 찾겠다라는 말씀하셨던 거 보면은 결과적으로 좀 이렇게 야당에 대한 존중도 있는 것 같고요. 또 특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그런 피습 사건이 있었을 때 내가 당한 것처럼 네. 생각해달라 이런 것들이 저는 뭐 비대위원장으로서 그러니까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지만 국민의힘 당원들을 위해서 있는 자리도 아니고 국민 전체 집권 여당으로서 좀 민주당의 당원들까지 다 포괄해서 이제 말씀하셔야 되는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좀 많이 달라지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